자, 봅시다. 이제 선생님이랑 지난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난 거야. 그치?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고등 수학을 들어가게 될 텐데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단계에서 이걸 공부하고 저 단계에서 저걸 공부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지. 일단 뭐 문이과 지금 정한 사람 있어요? 근데 과학을 좋아해서 이과 하고 싶은데 수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과를 가고 싶지만 수학 때문에 고민인 상태. 예. 저는 문과를 가고 싶은데 저는 공부하는 거는 문과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과 가라고. 그래야지 대학을 잘 가니까. 그쵸. 대학을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벌써 문이과가 정해졌다면 좋겠지만 아직 선택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과였어요. 완전 이과. 수학, 과학 좋아하고 잘하고 국어, 영어 싫어하고 못하고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선생님은 아예 이과였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과로 가는 것과 이과로 가는 것이 그냥 글자 한 글자 다른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뭐 융합형 교육, 통합형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과 통합해서 하지만 그래도 단원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문과 쪽 단원, 이과 쪽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문이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고1 때 배우는 내용은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 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학기 때 수학상, 2학기 때 수학하 배워요. 그럼 고2 때는요? 이때부터는 수1도 있고 수2도 있고 써볼까요? 생각나는 거 다?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도 있어요. 심화 선택의 미적분도 있고요. 또 확통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경제수학, 수학 뭐 탐구, 수학 탐구, 실험 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확실히 1학기 때 배워요. 확실히 1학기 때 배우고 이건 확실히 2학기 때 배워요. 그런데 고2부터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학교에서 계획해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수학 1, 수학 2 수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필수 들어가고 선택 1. 수능은 기하에서 도형. 쉽게 얘기하면 도형. 근데 그 중학교 때처럼 귀여운 도형들 말고 막 입체 이런 거 배우고 합니다. 기하가 도형 파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은 뭔지 알 거고 확률 같은 게 뭔지 알 거고 미적분은 어려운 거 있고. 자, 여러분 때는 이제 수원, 수투를 필수로 하고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선택을 할 텐데 아마 이럴 거예요. 이과 쪽 아이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할 거고 문과 쪽의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미적분 굉장히 어렵고 기하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원, 수학2랑 나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 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이것들을 다 나가요. 진도를 다 나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이니까 세화여고 고1은 똑같은데 고2
고2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올해 이제 2019년도 2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이때 1학기, 2학기 때 뭐 배우냐면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학 시간 일주일에 적으면 6시간, 많으면 8시간까지 돼요. 지금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들었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었죠? 근데 우리 5일 동안 학교 가잖아요. 그거보다 수학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학 시간 두 번씩 들어있는 거야. 수원, 수투를 동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미적과 확통을 동시에 나가요. 세아요, 고2. 올해. 예를 들어서 또 서문여고 고2. 여러분 학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마다 다르다는 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서문여고 1학기, 2학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1학기 때 수1을 나가고요. 2학기 때 수2를 나가요. 그리고 확통을 1년 동안 내내 해요. 그러면 얘들은 미적분 언제 하느냐? 3학년 때 하고. 이게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럼 같은 수업 들을 수 있겠어요? 학교 시험 대비할 때? 못 듣지. 수1은 같이 들을 수 있겠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여고는 아니지만 서울고 같은 경우는 수1이랑 기하를 해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올라갈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고2는 수능 범위가 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그때랑 여러분 때랑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학교별로 다 통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별로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쳐보자. 근데 이거라고 쳐봅시다. 한 학기에 수업 몇 개예요? 2개나 하네, 수학을. 한 학기에. 그럼 수원, 수투가 수학 상보다 쉬울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거 2개를 한 번에 가네요. 어떻게 했어요? 미적 확통 한 번에 가네요. 어떻게 했어?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지. 선생님이 여러분 선행 늦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학상, 수학학까지만 할 거면은 뭐 지금부터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학년 올라가게 되면 1년 내내 내신 대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3, 4주만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끝나면 선행 나가고 이게 없어요. 왜냐면 이 지역의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시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들고 이제 시험 어떻게 봤다고 하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바로 기말고사 대비 첫 시간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곧 3월달 되죠. 3월달 되면은 3월달 돼서 첫 시간 개강날이 중간고사 대비 첫 시간이에요. 선행 안 나가.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지금 2월달에 선생님 반 중에 내신 대비 선개강반이 있어요. 2월달부터 미리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2월달부터 미리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내신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중3 때는 시험 기간 때는 시험 공부하고 대신에 그전에는 선생님이랑 선행 나갈 거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이런 선행을 언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행을 방학 때밖에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방학, 고2 때까지 방학 몇 번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 그리고 고1 여름 방학 하면 고2야. 그러니까 지금 늦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올라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이 지역의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이미 선행을 다 했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고.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미리 선행을 다 하고 다 풀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머리가 극도로 좋지 않은 이상, 특출나지 않은 이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한 학기에. 그러니까는 선행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늦은 거고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지금
고2까지 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3은 어차피 내신은 이제 남은 것들 공부하고 그때는 내신 대비는 자기 스스로 하거든요. 고3 때는. 그러니까 고3은 배제하고 고2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고2 때 정말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당겨서 하지 않으면 고2 올라가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학상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하여튼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고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선생님은 그건 있어. 선생님 수학상 진도 나가려면은 뭐 한 달이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에 여러분들의 성취도의 속도를 맞춰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선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정석이랑 센을 기본 교재로 삼았죠. 그럼 웬만하면 정석의 기본 문제, 정석의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그리고 센 A, B 단계, B 단계, C 단계 있는데 그거를 C 단계 같은 걸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여러분도 근데 내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단계까지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자세하게 안 하면 올해 지나갈 동안 계속 선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월 달에 수학상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수학상을 다시 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리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이 늦긴 했지만 선생님이 막 무작정 속도를 빠르게 나가진 않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성취도에 맞춰서 자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그 속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갈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숙제해온 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왔어요. 이렇게만 해와주면 돼요. 이러한 지금 정신 상태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만 해와주면 돼.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이렇게 성실하게 해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유지되면 돼요. 정말로. 숙제 나온 거 성실하게 하고 오답 숙제 깔끔하게 해오고 질문 정확하게 자기가 뭐 모르는지 정확하게 질문 딱딱 해서 이렇게만 가주면 충분히 지금 시간은 늦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 2년 선배들 중에 선생님이 중3 딱 이 시점부터 수학상을 시작해갖고 데려간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비록 선행을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세화여고에서 1등급 맡고 있거든요. 내신 1등급 맡고 있거든요. 내신 1등급. 그러니까는 지금 늦었지만 똑같아요. 완전 진도도 똑같아요. 늦었지만 선생님이 끌고 가는 대로만 제대로 따라와주면 선생님 뭐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빠짐없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여러분 오답 관리 철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의도하는 대로 공부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학상을 이제 기간을 써주면 수학상을 지금 우리 2월이잖아요. 2월에서 한 5월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중간고사 기간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거를 고려한 거야. 그때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 수학하는 수학상보다 한 60%?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10이라고 치면 10단원까지 있다고 친다면 6단원까지밖에 없어요. 수학하가 그러니까 똑같이 1학기, 2학기지만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5월에서 6월 달에 시험 대비를 하겠지만 7월 중에 끝날 것 같아요. 7월 중에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1을 갈 거거든요. 수학 1을 7월부터 가는데 이거 11월 초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좀 수학 1이 정말 어려워요. 수학 1 어려운 거 다 모아놨어. 수학 1, 수학 2 하면 수학 2가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수학 1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학 1이 더 어렵고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7월에서 11월이면은 다른 것보다 시간이 널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9월 말에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물론 이때 기말고사 대비를 막 엄청 오랫동안 하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렇지만은 또 아예 안 해. 유종의미는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까지 잡고 11월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수학 상하를 심화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선행은 뭐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학 2를 들어가겠죠. 그럼 수학 2를 이때는 이제 좀 달릴 수가 있어요. 11월에서 최대한 해서 12월까지 끝내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딱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풀이야. 할 게 없어. 시험도 없고 공부만 하면 돼요. 학교에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학 2는 11월, 12월에서 끝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게 그러면 이제 올해 스케줄이 되는 거지. 2019년도에 스케줄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민 없이 가면 돼.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야? 필수야. 문과든 이과든. 여기까지는 고민 없이 가면 돼. 그럼 1년 동안 1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12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문과를 할지 이과를 할 건지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수학상, 수학하, 심화는 겨울방학 때 계속 하면서 이것들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선행학습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과에 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하고 나서 미적분을 방학 동안에 선행을 하고 내가 문과를 갈 거야. 그러면은 수학 1을 한 번 더 보든지 아니면 확통을 선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때 가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후 12월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2020년 1월 이후로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2월 달이잖아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좀 큰 그림으로 넣어놓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약간 텀을 두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생님의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지. 해봐야지.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이를 꽤 먹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떼쓰고 안 할 나이는 지났어요. 힘들어도 부딪혀서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힘들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하지.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건데 저 시간 내에 지금 봐봐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걸 하면서 수학 상하, 수학 1, 2를 올 한 해 끝내겠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안 힘들면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극복해야 돼요. 당연히 힘들 겁니다. 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알아봐야 되냐면 수학 1, 2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은 할 필요는 없고 수학 상하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보통 중학교 때는 1학기 내용이 항상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고 2학기 내용이 도형 파트잖아요. 그래서 1학기 내용을 크게 대수 파트라고 하고 2학기 내용을 이제 기하 파트라고 하는데 뭐 확통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통계 이런 것들이 뭐 잠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뭐 근데 고등학교 때는 1학기, 2학기가 그렇게 나뉘지는 않아요. 일단 보시면 수학상은 첫 번째가 다항식의 연산 파트예요.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등식. 네 번째가 도형 파트. 이게 수학상이에요.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오답 뽑아준 거에서 나와가지고 난감해했던 집합단원, 집합과 명제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단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학상, 수학하에서 1년 끝인데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확장된 형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배운다 라기보다는 중학교 3학년 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런 거 뭐 있어?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리 이런 거 이제 아예 새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아예 새로 배우는 거.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와의 관계. 좀 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확장된 형태를 배워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3학년 1학기 내용의 전부인 방정식과 함수가 이 한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치? 중학교 때 비교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를 두 번 만에 끝냈지만 얘는 두 번 만에 못 끝내요. 한 20번은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것도 뭐 나오냐면 절대값이랑 가우스가 들어간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해요. 그리고 도형에서는 점, 좌표 평면, x축, y축, 그 다음에 직선, 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원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했어요 혹시? 3학년 2학기 거 원? 그 전거까지 했어요? 그걸 안 해도 이거 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걸 안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여러분들 집합 어려워했는데 원래는 이 집합 단원이 이게 지금 수학 하에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 하에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 단원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한 10년도 안 됐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책을 딱 펴자마자 나오는 거 집합이에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딱 펴자마자 나온 건 원래 집합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거에서 빠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도 있었는데 빠지고 다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왔고 근데 어렵지 않아. 집합 어렵지 않고 뭐 명제 이런 뭐 산술기하 이런 거 알아요 혹시? 잘 모르는구나. 명제의 증명 파트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함수의 정의 자체. y는 fx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fx는 뭐 ax 플러스 b,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새롭게 배우는 함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기억나요? 반비례 x분의 1? 그거의 확장된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는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이것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경우의 수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10, 9, 8 이렇게 곱하고 끝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장된 형태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발전, 확장시켜서 배우는 것이 수학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새로 보고 처음 배우고 하는 거는 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있어. 새로운 기호,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대신에 워낙 양이 많아요. 이게 뭐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각기로 있다고 보시면 돼. 사실 이게 앞으로 와도 상관없고 이게 뒤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하나로 쭉 이어진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1, 2, 3단원 안 했더라도 4단원 하는데 문제 없고 수학상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뒤에 하는데 문제 없어요. 경우의 수를 맨 앞으로 배워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학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을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보면 벽이 느껴질 겁니다. 이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힘들 거라는 거 미리 얘기했고
수학 공부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시기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 넘어간 이 시기가 제일 어려워요. 공식도 갑자기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책도 엄청 딱딱하게 좀 이렇게 안 이쁘잖아. 벌써 정석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게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인데 선생님이 미리 힘들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힘들게 공부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힘들지만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센 이런 것도 중학교 때보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센 C단계 풀면 여러분 10문제 풀면 한 2문제 맞출 거예요. 그치만 해야 돼. 선생님 저 기본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어요. 하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일을 힘든 일을 겪는 거야. 기본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쉬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한번 고생할 거 확실하게 고생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자고. 됐죠? 막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정석 한번 가볼게요. 정석.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선생님이 정석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쌤은 집에서 풀어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쌤 풀어온 거에서 질문 받고 문제 풀어준 다음에 진도 또 나가고 수업 시간에는 정석으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쌤 풀어온 거 문제 풀이하고 여러분 집에 숙제 쌤 열심히 풀어오면 됩니다. 됐죠?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다항식의 연산부터 갑시다. 그리고 정석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백이 별로 없어요. 정석 문제는 정석에다 푸는 것보다는 노트에다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 풀고요. 그 다음에 정석책은 깨끗하게 쓰세요. 기본서잖아요. 개념서잖아. 그러니까 문제집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개념서, 두 번째가 문제풀이서, 세 번째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집.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개념서는 정석, 개념원리 이런 것처럼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들을 개념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서는 쌤같이 문제가 많은 책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은 아직 풀 때가 아니니까 괜찮고 마풀이랑 자이스토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런 책이 이제 기출문제가 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개념서는 3년 내내 가는 거예요. 3년, 여러분 4년이겠다. 고3 때까지. 공부하다가 까먹은 거나 모르겠는 거 좀 다시 찾아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개념서 뒤져가지고 공식 찾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서는 최대한 깨끗하게 쓰세요. 최대한 깨끗하게 쓰시고 정석은 여백이 좁으니까 문제는 이제 거기 연습장에다 푸시고 정석 책에는 오늘 은혜는 거기다 풀어 상관없어요. 프린트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하는 거 정리할 거 있으면은 정석 위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필기는 알아서 알겠죠? 자, 그럼 다항식의 연산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여기 단원은 사실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저번 주에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까지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쓰진 않을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단항식이 뭐예요? 항이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주의할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고 용어들이 새롭게 나온다고 해서 단항식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을까? 국어로 나와 있을 텐데 단항식.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 이런 거 정리하고 있지 마세요. 암기 까먹기 오듯이 그러고 있지 말아요. 단항식 뭔지 알면 돼. 그냥 x 하나 있는 거 아니면 상수항 하나 있는 거 아니면 3x 제곱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항식인 거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항식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단항식이 연결된 거예요. 이거 위에 쓴 세 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 연결시키면은 이거 다항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항은 뭐예요? 단항식, 다항식. 항은
이거 자체들을 항이라고 그러죠. 항. 그래서 x항, 상수항, x제곱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수. x제곱의 개수 뭐예요? 그렇죠. 3. x의 개수 1. 그렇죠? 동류항은 뭡니까? 동류항? 문자랑 차수가 그렇죠.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항. 그러니까 x랑 2x는 동류항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랑 차수가 같잖아.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x랑 x제곱은요. 차수가 다르죠? 이거 더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합쳐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해버리면 3x가 나오지만 이게 뭐 더한다고 해서 뭐 3x 제곱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오케이. 그럼 뭔지 알았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알아요, 혹시? 자, 이거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둘 다 아닌데요. 1차 빵차, 2차잖아요. 자, 물어봐야겠다. 위에 게 내림차순이에요? 밑에 게 내림차순이에요?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평소에 편하게 쓰는 거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 아니, 헷갈리지 마세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갈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걸 자세하게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고 중학교 때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보기 문제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런 노가다 문제가.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기본 1-1번으로 풀게요. 보기 문제 말고. 12페이지. 와,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A가 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2x의 3승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3y 세제곱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3x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c는요. 마이너스 x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뭐 쓸데없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뒤에 해설지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이거를 그냥 선생님처럼 쓴 게 아니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더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밑에 써 있는 대로 보니까는 좀 이렇게 위에서 아래 쭉 더하면 되니까 좀 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난 다시 쓰려면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말로 x 3승이 어디 있어? 요거 이렇게 있네. x 3승. 그러면 얼마가 돼요? 3x의 3승. 괜찮죠? 그 다음에 x제곱항 볼게요. x제곱이 여기 없네요. x제곱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지네. x제곱은. 그 다음에 x항 볼게요. x항 없고 x항 여기 있고 x항 여기 있네요. 그러면 2x y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 3승항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4y 3승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동량끼리 하면 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대부분의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 밑에 문제 시킵니다. 유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시켜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다 풀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제 1-1번에 1, 2, 3, 4 네 문제가 있죠. 이 네 문제 중에서 뭐 1, 3번만 풀어보세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1, 3번을 이 수업 시간에 풀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남은 문제 더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쌤은 당연히 풀고 정석에서 진도 나갔는데 수업 시간에 안 푼 부분도 숙제예요. 알겠죠? 근데 넘어갈게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13페이지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어요? 네,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진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니까. 자, 이것도 넘어가서 우리 다 전개 곱셈 공식도 다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넘어갈 건데요.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저기 기본 1-2번까지 가볼게요. 기본 1-2번 18페이지.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 1-2번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볼게요. 8분의 x제곱 y의 3승 나누기 4분의 1의 x 3승 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제곱 y 3승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복잡해. 숫자는 숫자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숫자끼리만 해봅시다. 숫자끼리 8분의 1이 있고요. 나누기 16분의 1이겠네요. 나누기 16분의 1이면 곱하기 얼마? 16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3승 하면요?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x만 볼까요? x 2개 있고요. 여기 몇 개 있어요? x? 6개인데 나누기니까 이렇게 빼기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2개인데 3개. 그럼 6개네요. 6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y는요. 3개에 2개 뺐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개를 더했네. 됐어요? 이 마이너스 54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y의 10승 이렇게 되죠? 됐어요. 2차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할 때보다 훨씬 편하다. 그렇죠? 활용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유제 1-2번에 3번만 지금 빨리 해보세요. 유제 1-2번에 3번만요. 아니 연습장에다가 하세요. 연습장이 없어요? 이면제 줄게요. 센 문제집도 웬만하면 연습장에다 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센을 다시 풀 일이 많을 거거든요. 3번, 4번씩 풀어야 되는데 그거 풀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문제집 위에는 틀린 거랑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해두고 깨끗하게 쓰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풀 때마다 살 거다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센도 좁아요. 그 간격이. 강의 녹화된 영상은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올리는데 요즘에 선생님이 수업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7시간 녹화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용량이 너무 커서 1시간 단위씩 끊어서 올려야 돼요. 근데 1시간을 끊어서 올리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편집까지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녹화를 했어도 오늘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아까 선생님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 거 있죠? 그 부분 엄마 한번 보여드리면 좋아요. 어머니 보여드리면은 어머니도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그렇죠? 했어요?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본 1-3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기본 1-3번.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A 빼기 B. 빼기는 아니지. 동그라미인데 어쨌든 이거는 A 빼기 3B로 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표시의 B인데 이거는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B 이렇게 곱해졌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지금 P는요. 어유 끔찍하게 생겼는데 2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3승이고 q는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p 빼기 q 에다가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네요. 끔찍하지만 차례대로 좀 해볼게요. p 빼기 q부터 p에서 그냥 q를 뺀 게 아니죠. 요거를 만족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3q를 써볼까요? 3q는 3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p에서 이 3q를 빼봅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x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y에다가 0이 되고 마이너스 y 3승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곱하기 q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곱하기 q를 하게 되는 거면은 여기다 더하기 q를 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더하기 q를 해요. x의 3승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을 하고 이거에다가 다시 뭐를 곱해요? q를 곱했어. 아이고, 그냥 q라고 일단 쓰고 갈게요. 그러면 이거 소거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거되고요. 이렇게 소거되고 이쁘게 소거가 되네요. 그래서 xy의 제곱 y 마이너스 y의 3승에다가 q를 갖다 곱해요.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 뭐 인수분해 하는 건 아니겠지? 그쵸? 그냥 다 전개해서 써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다 전개합시다. x의 4승 y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y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y의 4승 마이너스 x 3승 y 3승 마이너스 x 제곱 y 4승 마이너스 xy의 5승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사라지네. 또 이거 두 개 또 사라지네요. 그럼 x 4승 y 제곱에다가 빼기 x y의 5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써져 있네요. 답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밑에 너무 복잡하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나눗셈과 조립제법 더 해볼게요.